1시 2분에 찾아오는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좋은 뉴스만 골라서 쏙쏙 전해주는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구속 만기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 민간 사업자죠. 네. 이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또 계속 새로운 진술과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0시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1년 만에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는데 구치소를 나선 지 10시간 만인 오전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오른 남 변호사는 재판 시작부터 작심이라도 한 듯이 폭로를 쏟아냈는데요. 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시작이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면서 지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2021년도에 김만배 씨와 대화를 할 때 지분 24.5%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면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천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곳이죠. 김만배 씨가 지난해 수사 과정부터 실소유주는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 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뭐 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정치인 개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검찰 수사와 또 증거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겠네요. 네.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선거에 나설 때 선거 자금으로도 4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폭로도 새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또 최소 4억 원은 이 시장 측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릴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높은 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고 김 부원장은 최측근으로서 자금 조달을 주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 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 돈의 흐름에 물증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또 물증보다는 계속 주장과 밖에는 진술이다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실체가 드러나야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유 전 본부장 이분이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요? 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것이고 그렇다면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언급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여기 투자를 했군요. 네. 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대부분 김 씨 등 관계자들에게서 들은 전언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전해 들은 말이요. 네. 네. 그러나 검찰이 수사의 목적지가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금 밝힌 상황이어서 남 변호사의 증언은 수사 속도를 더 끌어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을 더 확보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이 구속 심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전반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 이렇게 워딩을 만들었네요. 네,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정 실장이 지금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이 됐는데 이 정 실장은 여전히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현재 청구를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인 내일 오후 2시에 정 실장을 법원이 불러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네, 정말 역대 가장 긴 구속영장 심사를 했었죠. 8시간가량 했었고 이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 미흡한 점이 있다. 다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내일 그러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YTN 라디오 YTN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또 민주사회라는 변호사와 함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는데 지금 특별수사본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피의자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특수본이 이제 사고 당시 대응의 두 축인 경찰과 소방 현장 책임자들을 어제 같은 날에 불렀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시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조사 앞뒤로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 기동대 요청했다, 요청받지 않았다 이게 좀 논란이었잖아요. 이 전 서장은 계속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건가요? 맞습니다. 이는 지난 7일에 국회에 출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대 투입과 관련해서 용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네. 앞서 특수본은 그런데 이임재 전 서장이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전 서장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뭐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사람, 요청 받은 사람, 뭐 전화 기록, 뭐 여러 가지 요청의 기록들이 있을 텐데요. 자,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있었고 해명이 어떻게 나왔죠? 네, 일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는 3가지 주요 혐의가 있습니다. 이 용산소방서장이 이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공동대응은 서울종합방재센터 담당이기 때문에 자신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상황의 심각성을 잘못 판단해서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활동에 집중했다 이렇게 해명을 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근무조가 해밀턴 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상 꼭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위치에서도 사고는 안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유족들은 뭐 행안부 장관까지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책임과 사과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어제부로 주요 피의자 7명 가운데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주 안으로 아마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동대 요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제 재차 밝히고 또 최성범 서장의 해명 일부는 단순 부인으로 본다면서 이 특수본이 혐의 입증 자신감도 현재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2, 3차 조사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데 그 뒤에 이를 토대로 기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또 추가 입건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 그간 계속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얘기됐던 유족 측 입장 오늘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따라서도 또 수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어제부로 중단했는데 그 배경을 놓고 참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단한 것에 대한 기자협회 성명이 있다고요? 네, 한국기자협회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출입기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MBC에 당장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대통령실이 MBC에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대통령 내외를 향해 좀 공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위원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죠? 네, 일단 장 최고위원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과 야당의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제죠.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빈곤 포르노 논란을 일으켰던 사진을 이렇게 일부러 좀 세팅해서 찍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대통령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작심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 같은데요. 천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다뤘죠. 맞습니다. 약 37분 정도 분량의 보도였는데 대통령 내외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명 천공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간 행적이나 인터뷰 시도 등을 이제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2일 천공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태원 참사를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또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방금 전에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이러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 묻는 질문에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의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천공의 말과 대통령실의 결정을 지금 사실은 그냥 연결지어 보면 계속 의혹 제기인 거죠. 실제로 뭐 그 말을 듣고 바꿨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 좀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앞서 김건희 여사 사진권도 얘기했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네요. 맞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짓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3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긴장 관계가 장경태 최고위원과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고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와 관련해서 고발은 아니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동원한 컨셉 촬영이다. 스튜디오를 동원한 컨셉 촬영이다. 허위 아픈 발언을 아이를 했다는 안고 있는 부분에 사진. 네, 허위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3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네.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아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이게 전문적인 이 조명과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의도한 촬영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허위다라고 대통령실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뭐 고발을 하게 되면 일단 또 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또 대통령실이 그 당시 상황을 밝히게 되는 그런 것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조금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카타르 월드컵 시작되고 이제 2일차입니다. 소식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에서 8골이나 나왔어요. 맞습니다.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아시아의 강호인 이란을 대파하고 조별리그 B조 첫 경기를 아주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무려 6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이란이 사실 뭐 침대 축구다, 늪축구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많은데 실점을 잘 하지 않는 팀인데 잉글랜드가 6골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전 골키퍼가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해서 자국 선수랑 부딪혀서 맞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점이 많이 나왔는데 경기에 이란 선수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후반 모두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서 추가 시간이 각 14분, 네. 10분 이렇게 주어져서 거의 연장전에 버금가는 경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요. 경기 전에 이제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네. 예고했었고 이란은 지금 자국이 민주화 시위 중이잖아요.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연하게 침대 축구를 하는 이란을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또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보면 좀 응원도 해줘야 되는데 네.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도 경기가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있었습니다. 이건 A조죠. 맞습니다. 네덜란드와 세네갈 월드컵 A조 1차전에서는 네덜란드가 2골을 퍼부으면서 세네갈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월드컵에는 네덜란드가 진출을 못했었는데 네. 8년 만에 대회 본선 진출해서 이제 기분 좋게 승리를 했고요. 카타르와 에콰도르 경기에서 이제 에콰도르가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A조에서는 네덜란드와 에콰도르 모두 승점 3점입니다. 네. 그리고 B조에 미국과 웨일즈도 경기를 펼쳤는데 네.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점이 미국 대표팀의 티모시 웨아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자 이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조지 웨아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웨아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미국 대표팀의 선수로 뛰고 있는 거고요. 특이하네요. 네, 웨일즈의 가레스 베일이 이제 후반 37분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네. 자, 한편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 리포터로 활약 중인 유튜버가 현지에서 생방송을 하다가 해외 네. 축구들에게 곤욕을 치른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개막식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무리가 다가오는데요. 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곁에 또 다가왔고 어깨에 네. 손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세게 치고 가기도 해서 이 리포터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별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목요일 저녁에 있는 한국팀의 선전을 정말 두 손 모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